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 구도는요,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내일 전쟁이 터지는 것 아니냐, 그런 두려움까지 나타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폴란드에 미국의 공수부대가 1700여 명이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전체 8500명을 증강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기들도 지금 속속 폴란드로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보내는 무기, 또 캐나다에서 보내는 무기들이 하나씩 폴란드에 도착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말입니다. 이 서방의, 쉽게 말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에서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돈바스 지역에 이미 러시아 반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여기에다가 무기를 친러 반군이라고 해야지, 러시아 반군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친러 반군들에게 탱크나 장갑차, 자주포, 드론까지도 지금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요. 국경 요소에 지금 10만 명이 넘는 그런 병력도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야기하기를요, 대대전술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아 특유의 부대 말입니다. 이 대대전술단이라는 게요, 포병과 정보부대 그리고 전투 헬기까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요, 독자적으로 작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대를 대대전술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대전술단을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벨라루스까지 포함을 해서 적어도 83개로 대폭 늘렸다고 이야기해요. 이러니까 이제 긴장이 최고로 높아지는 겁니다. 최고로. 이러다가 진짜 뻥 하고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전문가들은요, 이게 터지지는 않을 거다. 쉽게 이게 전쟁이 터지면 자칫 러시아와 어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전쟁으로도 비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경제 제재부터 시작해서요, 수출 제재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러시아가 모든 걸 포기해가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느냐, 아니면 이게 전쟁까지 가지 않고 타협이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 경제에도 전운이 고조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유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가요, 2월 4일 기준으로 배럴당 92.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92.3달러.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서부 텍사스한 중진유가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요, 이거는요, 전쟁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경제에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천연가스 가격은 널뛰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100만 BTU당
5.5달러까지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 송유관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춤을 추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유럽 천연가스 소비의 적어도 35% 정도는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을 잠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연가스가 폭발했다가 또 열어주면 천연가스가 내려갔다가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러시아와의 어떤 서방과의 대결 속에서 가격들이 폭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식량 가격 지수도 지금 최고치예요. 135.7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곡물이라는 곡물은 다 올라가고요. 유지리는 유지료대로, 육류는 육류대로, 유제품은 유제품대로, 설탕은 설탕대로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가격이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차인데 여기에다가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요. 세계 식량 가격 지수에는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어떤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반영되면 여러분 그 충격은요. 엄청나게 클 거예요. 말도 못하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리고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세계 곡물 시장에 이 수출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4대 곡물 수출국 이러면요. 러시아가 포함되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포함됩니다. 카자흐스탄 포함됩니다. 루마니아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곡물 가격 장난 아니겠죠. 특히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보리나 옥수수가 세계 4위예요. 밀은 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워낙 많은 곡물을 생산하니까 우크라이나를 두고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이게 막히잖아요. 이게 막히면 지금 올라간 것보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 경제가 무난할까요?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전쟁이 터지는 순간 세계 경제는 일시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분명히 충격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도 똑같이 위기를 맞습니다. 아니 우리 경제는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올 겁니다. 에너지도 전부 다 해외에 의존하죠. 광물들도 해외에 의존하죠. 식량도 곡물 말입니다. 식량도 쌀 빼놓고는 전부 해외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엄청난 타격으로 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벌써 말입니다. 휘발유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보시면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73원까지가 최고치일 거예요. 주변에 가보시면. 그런데 이게 평균 가격이잖아요. 평균 가격. 그런데 서울이나 혹은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비용까지 포함을 하니까 벌써 1,800원대까지 올라간 곳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유가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갈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전력 도매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5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207.73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려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될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계 경제에 따라서 물가가 지금도 3.6%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월 달도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2월 달에는 4%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4%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겁니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 지금 원자재 가격의 폭등 말입니다.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가겠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니까요. 2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까지 가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에 집세까지 포함하면 6%, 7%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것은 평균 가격이에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뭐 2배, 3배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국 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나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요. 우리 경제에도 그 충격파는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과연 말입니다. 여기는 괜찮을까요? 여기는 중공이 대만을 가만히 놔둘까? 미국이 동시에 전쟁을 2개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들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지금 중공 입장에서는요, 대만에 대한 어떤 위협을 그만큼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혹시 말입니다, 이 위협이 결국 뭐 대만을 침공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 위협은요,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게 대만에 대한 전쟁, 양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괜찮을 건가요? 대한민국은 괜찮을 건가? 그래서 그에 대한 위협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꺼번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공백기를 이용해서 중공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이게 전 세계는 진짜 위기 아닌 위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최악의 위기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불거져서 나온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그만큼 위기의 강도가 커졌고요. 그 강도가 일촉즉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급박해졌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안 나는 게 최선이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어떤 물류망들이 좀 열리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과연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가 괜찮을지 지금 벌써부터 조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당장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다든가, 그래서 주한미군이 그리로 급파된다든가, 뭐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도 그리 급파되고, 이런 상황까지는 저는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공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은요, 예상보다 클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